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청입니다. 자, 이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동산 가속상각이 조삼모사 아니냐. 조삼모사는 사자성어죠. 조삼모사가 뭐죠?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나 그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뭐 7개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4개 지금 준다고 더 좋아할 거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왜 이 얘기가 나왔나 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 W2 소득세를 줄이자는 내용의 영상 잘 봤습니다. 이 투자부동산에서 나오는 손실을 활용해서 기타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줄이는 데 쓰고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여러 자격 중 하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투자부동산에서 나오는 손실은 결국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그만큼 이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세를 이월하는 효과만 있지 완전히 절세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분의 질문은 수준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꼭 보셨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세 플래닝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결국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얘기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사업 또는 근로 임금으로 받는 소득이 있는데 이걸 부동산 손실로 내가 offset하게 되면 소득세를 줄이는 건 맞지만 이 부동산 손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지금 앞당겨서 인식하는 손실이지 최종적으로 보면 내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까지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조삼모사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인식한 거 나중에 인컴으로 픽업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혹시 무슨 얘기인지 팔로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영상은 그나저나 꼭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또는 이후에 이 클립을 보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이 부동산 투자를 활용한 소득세 절세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기 이 홍길동 씨의 사례로서 20만 불을 벌었다라는 거죠. 20만 불을 벌었는데 소득세 낼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20만 불 벌었는데 세금이 걱정돼요. 그랬을 때 솔루션이라는 것이 부동산을 레버리지 투자한다라는 거죠. 예컨대 내가 돈 잘 벌었으니까 한 10만 불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요. 이 모기지를 얻어서 뭐 한 40만 불을 얻어서 5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가상각해서 서류상 손실을 일으키고 이게 급여 사업 소득을 줄이는데 활용된다라는 뜻인데 결국 이분이요. 내 돈 10만 불, 40만 불에 그리고 론을 받아가지고 50만 불짜리 투자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가 이 부동산에서 일으킬 수 있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20만 불 정도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원래 부동산은 오랜 기간 30년, 40년에 걸쳐서 조금씩 감가상각을 하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세법이 제공하는 혜택 중에는 이 부동산 자산 30년, 40년의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예컨대 내가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더 빨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자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홈 어플라이언스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냉장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구 볼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30년, 40년 동안의 감가상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부동산을 사서 들인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만큼은 30년 동안의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쪽에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감가상각하는 그런 자산으로 할당을 하고 더 나아가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것을 활용함으로써 내가 당해에 전체 투자한 50만 불 중에 20만 불까지를 예를 들어서요. 이건 그냥 넣은 숫자입니다만 굉장히 큰 금액만큼을 빨리 감가상각할 수 있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분은 뭐 감가상각, 임대 수입과 기타 뭐 진짜로 발생하는 현금상 비용들 서로 offset하고 나서도 서류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걸 이제 우리가 사업소득과 같이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앞서 저희의 영상의 그 주된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납세자가 자격이 필요하다. 그중에 뭐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 자체가 숏텀 렌털 인컴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되거나 아니면 숏텀 렌탈이거나 아니면 법인화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분의 질문은요. 그리고 간혹 이와 같은 컨셉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기 때문에 오늘 다뤄보는 거예요. 손실 처리를 하면 매각할 때 이익이 많아져서 결국은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결국 디퍼 효과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분 말씀이요. 일단 첫째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50만 불이라고 하는 투자 부동산을 결국 좋아요. 내가 이 렌탈 인컴이라는 걸 내기 위한 하나의 나의 투자 금액이고요. 이 금액만큼은 기간 동안에 그게 30년이고 40년이고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 빨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인정할 비용을 내가 빨리 인정한 거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결국 그 말은 총 비용 금액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할 것도 없이 그냥 디퍼되는 효과만 있는 건 아니겠냐라는 그런 질문이런 거죠. 특히 이게 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내가 지금 당장 뭐 20만 불을 인식하건 내가 나중에 그 금액만큼을 인컴으로 인식을 하건 왜냐하면 내가 20만 불의 비용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자산을 팔게 되면 뭐 30년 뒤에 판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인식하게 되는 이익이 감가상각 accelerated depreciation 그 가속 상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만큼 원가가 20만 불 줄었으니까 개인도 소득도 양도소득도 20만 불 늘어나는 거 아니겠냐. 결국은 지금 내가 줄였지만 나중에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게 한 30년 40년의 기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팔았을 때도 있지만 내가 감가상각으로 다 인식하는 것만 놓고 봐도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내가 지금 1년 차에 인식을 하더라도 결국은 3, 40년을 놓고 보면 총액에선 같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죠. 결국 비용 인식의 시간 차이 아니냐. 최종적인 비용에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나아가서 뭐 이 말씀까지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냐. 결국 지금 비용 인식하나 30년 뒤에 인식하나 30년 뒤에 그만큼 비용을 덜 인식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비용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비용 처리를 하면 미래에 팔았을 때 그만큼 인컴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동일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다음에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려는 요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20만 불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금 당장 인식하는 것과 30년 뒤에 인식하는 것의 차이겠죠. 지금 그 말은 내 세율이요. 뭐 30%라고 할게요. 그러면 20만 불만큼의 비용 처리라는 것은 내가 40%에 해당되는 8만 불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년 뒤에 그 8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세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면 그게 그냥 reasonable한 가정이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가정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8만 불을요.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을 IRS로부터요. 무이자로 30년 동안 빌린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가속상각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난 8만 불을 IRS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 나는 안 줘도 된다는 말이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IRS로부터 8만 불을 빌린 거고요. 30년 뒤에 갚겠죠. 그때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그만큼에 대한 세율 40%라고 똑같은 변수를 통제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30년 뒤에 내가 내는 건데 이게 어차피 8만 불 냈다 뺏는 거니까 뭐 똑같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무이자로 빌린 거니까. at a minimum. 가장 낮게 보더라도 우리는 금융비용 없이 우리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당연히 더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요. 결국은 이 투자액만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질문의 의미는 나중에 이걸 팔 때 그만큼 원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이 늘어나서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지만요. 보통의 이런 투자 부동산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은 1031이라던가 아니면 스텝업 베이시스까지 감안한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내가 투자 부동산 50만 불을 사서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만큼 원가가 세법상 원가는 줄어들지만 내가 팔았을 때 캐피탈 게인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고 내가 세금을 내는 걸로 엔드 오브 더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돌아서서 1031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31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것까지 감안하냐? 내가 다음 세대까지 이걸 상속해 주는 걸 감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감가상각했던 것을 나중에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이시스 차이만큼이 스텝업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패밀리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득세 하나도 안 내고 다음 세대로 스텝업 돼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역시 1031과 스텝업 베이시스를 감안하면 단순한 디퍼럴이 아니라 퍼머넌트 디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더라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투자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라는 이런 아쉬운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내가 이거 지금 세금을 줄임으로써 내가 확보하는 현금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 활동에 씀으로써 현금 흐름을 일으키게 되면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나중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어떤 부자의 바람직한 마인드셋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아주 1차원이라고 하는 그렇고 산수만 놓고 보면 디퍼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맞지만요. 이와 같은 해석을 놓고 보면 그 자체가 갖는 효용이라는 것이 절대로 무시할 만한 그런 효용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가치가 있는 그런 텍스 플래닝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얘기했던 손실 처리를 하면 결국은 디퍼 아니냐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